다른 건 없어도 그냥 뭐 여차저차 하면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방학을 살려줄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겨울방학을 시작했겠지만 이제 시작한 지 한 20일 정도가 됐죠. 그런데 그 어떤 끈기와 그 초반의 열정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겨울방학을 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라는 불안감도 몰려오고 이렇게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겨울방학을 망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올 5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 5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목표 대학 설정.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 대학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는 물음에 누군가 시켜서 부모님이 하래서 선생님이 하래서 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결코 공부를 집중도 하지 못하고 재밌어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무감 속에서 싫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저 학과 가고 싶다, 아니면 저 학교 가고 싶다 라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목표 대학을 설정했으면 이제 2번째로는 오늘 할 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확히 목표 대학, 원하는 대학을 설정했다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부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인서울의 어떤 대학교를 원하는데 이 학교를 가려면 내신은 이 정도의 등급을 받아야 되고 최저는 이걸 맞춰야 돼.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끝내야 할 양을 설정하고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이번 방학 내에 2등급을 만들겠다. 그럼 또 2등급을 만들기 위해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울 것이며 영어 독해를 하루에 몇 개를 할 것이며 이 어떤 문제집을 끝낼 것이다 라는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오늘 할 일을 설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 4주가 남았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집은 2권 정도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는 적어도 반권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반권을 풀려면 하루 동안은 몇 페이지를 해야 하지? 이런 감을 잡으시고 결국에는 오늘 한 10페이지를 하면 내가 한 달 동안 하면 이걸 다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총체적인 계획이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부여가 되는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내 목표를 기준으로.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 그것은 예측 불가한 영역에서 불안함이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해나가다 보면 불안감이 정말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오늘 할 일을 다 마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로는 할 거 다 하고 놀자는 마인드, 이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면 하루 종일 정말 순공 18시간씩 채울 거야.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루에 순공 8시간 이상을 채우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할 일 다 끝내면 놀자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유독 한국은 그 시간에 민감해요. 오늘 순공 10시간 했다. 오늘 순공 몇 시간 했다. 이런 시간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오늘 내가 목표한 바를 다 끝내면 그냥 노는 겁니다. 더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부를 왜 많이 하나요? 순공 18시간 왜 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려고요. 그러면 순공을 그냥 3시간만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대학에 가기 위한 분량을 다 채우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공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서 오늘 할 일을 설정했다면 3번에서 그냥 그거 다 하면 놀면 됩니다. 우리 뇌가요,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어떤 하기 싫은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를 한 뒤에 보상을 주었을 때 이 행위를 하면 이런 보상이 따라오네. 이 행위는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하루 이틀은 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3일, 4일, 5일 되다 보면 우리는 이 행위를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위 없이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보상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를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 공부라는
힘든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게 보상이 주어지구나. 그럼 공부는 할 필요가 없겠네. 뇌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그거는 1년 뒤, 2년 뒤잖아요. 너무 보상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다 하고 놀자, 이렇게 우리 뇌한테 계속 이런 충격을 가하게 되면요, 뇌가 인식을 합니다. 학습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공부를 끝내지 않으면 내게 보상이 오지 않아. 이 공부는 내 생존에 정말 중요한 그런 행위야 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작동이 됩니다.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서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웁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냥 이거 다 하면 가서 롤을 하자, 이거 다 하면 가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것만 끝내면 내게 보상이 주어지네 하면서 몰입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공간 분리입니다. 우리가 할 거를 다 하고 놀자라는 마인드가 있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집에는 책상 위에 폰도 있고 거실에는 TV 소리도 들리고 뒤에 침대가 있고 자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도 의지가 금방 나약해져서 바로 자게 되거나 바로 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무도 안 보니까요. 집 방에 혼자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공간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폰을 분리하는 건데요. 공간도 분리해야 되지만 폰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는데 무조건 폰을 놓고 갑니다. 이 시간은 오직 공부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뇌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끝내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해 라니까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한테 제시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이제 폰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집중력을 더 강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A 집단, B 집단, C 집단을 나눠서 A 집단에는 이제 폰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무음 모드로, 방해 금지 모드로 덮어놨어요. 그것도. 그리고 B 집단은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C 집단은 이제 아예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에 놔뒀어요. 다른 방이나 아예 다른 곳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적의 차이가 C 집단, 그러니까 폰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더 성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이 가까이 있기만 해도, 아무리 방해 금지 모드고 무음 모드라도, 아무리 폰을 보지 않아도 우리 집중력은 계속 그 폰을 인식하고 계속 그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폰을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록하기, 그리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1, 2, 3, 4번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오늘 정한 분량을 다 못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의지가 정말 꺾입니다. 정말 나는 재능이 없나? 나는 정말 한심한 놈인가? 이런 자기 비하를 엄청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자기 비하할 에너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객관적인 데이터, 오늘 내가 오늘 공부 많이 했는데? 라는 그 느낌 말고 정말 기록을 해서 오늘은 4시간 40분을 했구나, 아니면 정확히 몇 페이지를 공부했구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플래너 있잖아요. 플래너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분석하고 나를 개선시키기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오늘 이 분량을 왜 못했을까? 내가 설정한 분량을 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실천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나를 비하하던 그 에너지가 결국에 나를 더 좋게 만드는 에너지로 쓰여서 하루하루 발전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한 3년을 넘게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들, 책으로도 배우고 유튜브로도 배우고 스스로도 배운 그런 습관들, 공부에 더 집중하고 공부를 더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 스스로의 물음에 대해 3년을 넘게 찾아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그냥 뭐 여차저차 하면 할 수 있는데, 정말 목표 설정, 오늘 할 일 설정, 그리고 공간 분리, 이 3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서울 하는 그날까지, 노벨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뜸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